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봄 날씨가 이제 정말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고 상쾌한 봄입니다. 오늘이 4월 25일인데 국회에서는 오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여러분 이제 다 기억 속에서도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 바로 7년 전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판문점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대단한 역사적 성과인 것처럼 거창하게 문재인 정부 남북 정책의 큰 줄기가 되었던 선언이죠. 4.27 판문점 선언을 판문점에서 하고 9월 19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때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우리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는 대북 안보에 발목을 묶었던 아주 중요한 합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이 군사합의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7년 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한번 몇 토막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이 됐습니까? 북한은 오히려 그 이후에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과 뭔가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이 핵무력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사실상 북한을 핵무력 국가로 만들어주는데 큰 전기도를 마련해줬다. 이런 평가를 지금 와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구호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하고 또 당시에 유명했던 도보다리 대화, 판문점 선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판문점 뒤쪽에 도보다리를 둘만이 걸으면서 44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까지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가가 담긴 메모리 장치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준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도를 보면 무슨 북한의 원전 건설을 위한 무슨 발전소 도면이 들어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공개되지 않은 USB를 북한에게 건네주는 것이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대가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DMZ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5km를 군사 완충지역으로 설정해서 토사격과 기동훈련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훈련도 사실상 거의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이 투입되는 훈련들 같은 거 못하고 포사격 훈련도 못하고 컴퓨터로 하는 무슨 도상훈련 같은 것만 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한미훈련이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DMZ 아래 위로 있는 남북한의 GP 최전방 군사 초소를 11군데씩 그러니까 10군데는 폭파하고 한 군데는 병력을 빼고 운영 보존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남북한이 GP를 폭파하는 일종의 군사 쇼도 보여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북한의 GP가 160개에서 150개로 줄고 우리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북한은 150개가 남고 우리는 67개가 남았습니다. 11개씩 똑같은 없애려면 똑같은 비율로 없앴어야죠. 숫자만 같이 없애니까 북한은 거의 다 그대로 있고 우리만 없앤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 보도를 보면 그마저도 완전히 불능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완전히 파괴됐다고 유엔사에 보고를 하는 말하자면 거짓 보고까지 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대북 경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약화시킨 그런 군사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해 평화수역을 설정해서 공동 어로구역 설정한다 이런 것들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한미 훈련이 대규모로 위축되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이 뭐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할 때마다 우리 군 당국이 뭔지 잘 모르겠다. 무슨 불상의 발사체다.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 이 9.19 군사 합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수시로 자행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4년 6월 달에 이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전체를 우리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년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초반을 걸치는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북한은 마음대로 군사적으로 활개를 치고 우리의 군사훈련과 군사 경계태세는 손발을 묶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9.19 군사 합의로 이어졌던 2018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됐으면 저는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게 뭐 7주년, 8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100주년 뒤에도 기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에게 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고 우리는 그동안에 군사 안보 태세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걸 기념을 한다고요?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장도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기념 행사를 하는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는데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양심 없는 사람들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꿈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묶어놓고 북한이 계속 핵 무력을 고도화시켜서 이제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뭘 잘했다고 이걸 기념하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복원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9.19 군사 합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대북 경계태세에 손발이 완전히 묶인 5년 8개월이었는데 이 9.19 군사 합의를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남북 간에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대선이 치러지죠. 물론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 다시 특히 이 안보 분야에서도 과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당히 그 무역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지금 높은데 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 멀리하고 북한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지금 한반도에 뭐 영구히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감언이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 나면 안 되죠. 평화를 지켜야죠. 근데 평화는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무력을 완성시키게 하는 방식의 평화. 이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행사 때 했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안보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